지난 2019년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은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 지역으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 부산 디지털 거래소도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라 하는데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또 부산의 블록체인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서용철 원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서용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저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블록체인은 특히나. 예. 그 블록체인 하면 일단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이런 거 많이 떠오르거든요. 예. 그래도 생소합니다. 블록체인 일단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최근에 언론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통해서 뭐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같은 그 가상화폐 내용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블록체인 이 바로 그 가상화폐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니고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하나의 가상화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지털 정보를 안전하게 기록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블록체인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하나의 블록에다가 데이터를 담고 이 블록들을 체인 형태로 연결해서 네트워크상의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 분산 저장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블록체인은 디지털 장부하고 비슷한 건데요. 다만 이 장부는 중앙 집권적인 하나의 단일 장소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한다는 그런 기술. 그래서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이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술이 필요한 이유가 있지? 네네, 그럼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동현 부장님한테 100만 원 빌려주고 김동현 아나운서라고 해주십시오. 김동현 아나운서 일주일 뒤에 돌려받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우리 김동현 아나운서님한테 안전하게 이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리 둘만의 약속이 아닌 여기에 계신 우리 김진수 진행자님, 기술자님, 그다음 작가님 똑같이 이런 기록들을 분산해서 나눠주고 또 각자는 이 기록을 보관하고 있기로 다 보증서 주는 거네요.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일주일 뒤에 부장님께서 우리 김동현 아나운서님께서 저한테 돈 빌린 적 없다. 딱 잡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러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이제 다른 분들이 분산해서 갖고 있는 거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단숨에 들통이 납니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한 군데 센터에서 데이터를 집중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이용해서 공공 거래 장부를 만드는 그런 기술인 거죠. 만약에 제가 무슨 좀 제작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과반수 이상이 안 빌린다고 막 안 빌린 게 맞다고 끝까지 주장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6명하고 결탁해가지고 즉 전체 비율의 과반수 이상이 그 정보가 가짜라고 그런 진짜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로 이거는 실제로 조작된 가짜 정보가 대체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51% 어택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이라면 이게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10명이 아니고 1000명, 10,000명, 뭐 10만 명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 과반수 이상을 매수해서 가짜 정보로 짜고 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공유되고 있는 정보량은 정말 방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짜 정보로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인이 뭐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그 억이 넘는 수십억의 그 인구를 조작하기는 힘들다. 이게 점점 파이가 커질수록 신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이자 차별적인 부분이 바로 탈중앙화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없으니까 정보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거래 시스템은요. 모두 중앙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메인 관리 서버가 어떤 공격을 당하거나 또 변질이 돼버리면은 거래 마비는 물론이고 또 기존에 저장된 정보까지도 전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김동현 아나운서님께 빌려줬던 돈이 100만 원이 아니고 막 1억 원으로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블록체인 같이 탈중앙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록 하나가 변질이 된다 하더라도 수많은 다른 서버에 존재하는 원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정보의 위변조 이런 것들이 방지되고 또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해킹 뭐 이런 위협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블록체인 기술 장점이 블록마다의 고유 정보를 담고 그 블록들이 해시 함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내역의 위변조가 거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해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이건 참 좋네. 예. 네. 그러면 가상화폐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네, 우리 블록체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물류 분야, 의료 분야, 공공 분야 이런 데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물류 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이 제품의 공급망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운송되고 보관되고 매장에 진열되고 판매되는지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물류 전 과정에 위변조 없이 신뢰성 있는 유통 이력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이력이 모든 그 사용자들이 다 함께 공유할 공유하고 수 있는 거죠, 분산해서. 있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조작도 불가능하고 네네. 또 해킹도 불가능하고 의료 분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네, 쓸까요?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전 국민이 한번 경험하신 적이 있을 예, 텐데요. 이 직접적으로 코로나가 극심할 때 COOV 쿠브라고 하는 앱 뭐 이렇게 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게 그 코로나 예방 접종 인증 시스템인데요. 바로 이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예방 접종 시스템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정식으로 채택했고 전 국민이 사용한 적이 있었었죠. 이게 어마어마하다. 진짜 이 데이터 어떻게 관리하는데 이게 블록체인 기술로. 맞습니다. 그랬군요. 대단한 거를 미리 해봤었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지야. 예, 공공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이 뭐 굉장히 높은 보안성 이런 걸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되게 다루는데 안전하게 관리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뭐 여론 조금 전에 했던 그 선거라든지 그런 시스템에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부동산 관리라든지 어떤 그런 거래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 세금 관리나 예산 관리 이런 데도 블록체인이 활용되면은 예산 할당부터 제출 내역 모든 걸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아마 앞으로는 상상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참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블록체인 기술들이 많네요. 네. 원장님, 우리 부산이 2019년도에 다들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여기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특구가 지정된지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시고 이게 뭐가 좋은 거야?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네, 2019년 7월에 우리 부산이 정부로부터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을 받았는데요. 규제 자유 특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을 단위로 해서 신기술 개발 이런 거와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이 특구 지정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 국내 블록체인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기술 경쟁력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보했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 또 부산이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 부산이 좀 우째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금융이나 물류, 관광, 뭐 공공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정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의료 부분에 대한 실정 사업도 해왔고요. 생각만 조금 빠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이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은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관련 기술에 대한 개발 촉진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이고 뭐 협력 네트워크 강화라든지 혁신적인 서비스 그리고 솔루션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인력 양성, 협력 네트워크 강화, 혁신적인 서비스 및 솔루션 그 전에도 말씀 다 이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예산까지 포함이 예산이 포함됐다.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출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출범을 하면 여기서 막 비트코인 거래하고 이런 겁니까? 어떻게? 조금 다른데. 달라요? 그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도 블록체인 특구에 설립이 됩니다. 설립 시기는 올해 10월에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세상에 모든 가치 있는 실물 자산을 토큰화라고 하는 형식으로 작은 단위로 나눠가지고 24시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나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직 야구장 예. 이걸 재건축하는 거를 이걸 상품화 시켜가지고 거래소에 올리게 되면은 시민들이 소분해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시민들이 그 이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이제 설립이 되는 겁니다. 뭐 사직 야구장 재건축도 있지만 뭐 제2시민구단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 기술로. 예, 우리 뭐 북한 재개발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상품화되고 시민들이 투자하고 또 이렇게 소분해서 거기에 대한 이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배당도 받고 세상 가치 있는 모든 실물 자산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부산 지역 강점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잘 융합하면 부산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산의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지고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네,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는 정말 블록체인 그 산업 생태계 구축 그리고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부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물류의 중심, 금융의 중심, 그리고 블록체인 특구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곧 그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도 설립이 됩니다. 민, 관, 산, 학, 연 모두 힘을 합쳐서 관련 인프라도 조성을 하고 또 민관 거버넌스도 잘 구축해서 관련 유력 기업들도 유치하고 또 그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이 우리 지역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가상화폐는 빼고 나머지 이제 토큰화하는 지금 거니까. 실물 경제 그러니까 자산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구미가 당길 만한 그 투자 상품을 어떻게 맞추느냐, 어떤 스토리를 만드느냐, 이거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가상화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귀가 솔깃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탄생한 거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상화폐 비트코인 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진행자님 혹시 비트코인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 아직 저걸 가졌어야 되는데. 원래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뭐 원화라든지 달러라든지 유로 이런 화폐에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 세 가지가 하나가 가치 저장의 기능, 그리고 지급 수단의 기능, 그리고 가치 척도의 기능인데요. 비트코인이 왜 등장하게 됐냐면 한 2008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위기를 맞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미국 연준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추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경기가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화폐를 찍어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화폐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요. 이건 다시 말해서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화폐는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이 발표된다면은 더 이상 가치 저장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걸 직접 자꾸 찍어내면 이거 뭐 종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발행량을 통제하면서 돈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사카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개발자가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비트코인을 세상에 선보이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은 방금 말씀드렸던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을 처음부터 2,100만 개로 제한을 해서 화폐 가치 저장 기능의 훼손을 원칙적으로 봉쇄해버린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발행량이 정해진 화폐로 만들어서 화폐에 내재된 가치 자체를 뺏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별로 세상에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좀 더 들어야 되네. 짧게. 그러면 어떻게 주목을 받게 된 겁니까? 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짜 그 계기가 됐습니다. 2020년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찾아왔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예전에 경제 위기 대던 것처럼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로 자산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통화 가치는 몰락을 해버린 거죠.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가치 저장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찾게 되고 또 대중들이 여기서 비롯된 높은 수익률을 경험하면서
비트코인에 투자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주의하실 거는요. 비트코인은 가치 척도 기능에 있어서는 아직 변동성, 불안정성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비트코인이 현존하는 화폐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귀 쏙쏙 박히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비스트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의 서용철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갈치 아침에 18,375회 김진수였습니다.